미국 뉴욕시 앨리스 아일랜드 이민사 박물관에서 제27회 앨리스 아일랜드상 시상식이 열렸던 2013년 5월 11일 영예의 수상자들이 맨해튼에서 페리를 타고 앨리스 아일랜드로 몰려들었다. 1986년 미 소수민족 연대 협의회가 제정한 앨리스 아일랜드 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민자에게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상이다.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등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등 미국을 이끈 쟁쟁한 인물들이 이 상을 받았다. 2013년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는 미 전역에서 80여 명, 이들 영예의 수상자 대열에 한인 조병창 씨도 끼어 있었다. 도곡 조병창. 그가 미국 이민길에 오른 것은 1973년, 그로부터 45년 후 미국 사회의 지도자로서 우뚝 선 것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뉴저지주 포트리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지붕을 들이운 아담한 주택. 조 회장은 이곳에서 20년째 살고 있다. 조 회장 집 거실로 들어서면 책꽂이에 우등상창처럼 진열된 다양한 색상의 카드들이 눈길을 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조 회장의 도움을 받은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보낸 보은의 카드들이다. 어린이와 벗하며 어린이 사랑을 실천한 인생 30여 년. KBTV가 개국기념 특집 시리즈로 제작하는 영상 다큐 아메리칸 드림 20선의 주인공으로 조병창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카드가 전해주는 가슴 뭉클한 사연들 때문이다. 조 회장은 1978년부터 자선단체인 새생명회를 결성, 서울의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드나들며 심장병 수술을 받는 어린이를 뉴욕으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 1992년 3월 한국에서 심장 판막증으로 고통을 겪던 양채린 어린이가 미국 땅을 밟았다. 뉴저지 파라모스 지역 로터리 클럽 후원으로 무료 수술을 받기 위해 뉴욕에 온 것이다. 4살짜리 어린 생명은 호흡곤란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체린이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8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2~3개월 동안 뉴욕에 머물러야 했다. 조 회장은 부인과 2딸 현아, 영아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체린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보살폈다. 체린이의 뒤를 이어 수술대에 오른 초등학교 5학년 김왕종 군도 조 회장 집에서 수개월 동안 살며 건강을 회복했다. 참 체린이가 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이 들어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냥 엄마도 아니고 미국 엄마가 돼가지고 미국 엄마 하고 불렀어요. 지금은 체린이가 어디 심장에 문제 없이 건강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 회장의 어린이 사랑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그치지 않았다. 1992년부터 한국어린이재단 뉴욕 후원 회장을 맡아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해외 결연 사업을 펼쳤다. 지난 32년 동안 조 회장의 주선으로 후원자를 만난 어린이는 무려 300여 명. 그 자신도 매년 10명의 결연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조 회장 집에는 해마다 어린이들이 보낸 보은의 카드가 쌓인다. 이들 다양한 카드에는 가슴 뭉클한 소망, 바램, 감사의 인사 등이 쓰여져 있다. 조 회장은 어린이들이 전하는 순수하고 해맑은 감사의 글을 읽으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우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참 좀 그렇습니다. 제가 7남매 막내로서 저보고 형이나 오빠나 이렇게 부르는 동생들이 없었으니까 항상 마을 애들, 어린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애들에게 해맑은 그 말이나 또는 표정들은 뭐 거창하게 다음 세대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걸 떠나서
애들이 천진난만 애들이 어떤 그 가정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행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제가 그런 어린이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2007년 12월 조병창은 사재를 털어 장학복지재단인 더 조 파운데이션을 설립 10년째 미래의 한인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장학생을 10명 정도 선발, 1인당 2,000불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소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 이민사 1세기,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은 많다. 하지만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렵사리 모은 돈을 쪼개 불우한 어린이를 돕고 꿈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드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는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조병창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줄 아는 한인 사회의 지도자다. 조 회장의 고향은 경남 합천군 쌍책면 덕봉리, 조노영, 배인예 부부간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선친은 일제치하인 1926년부터 무려 15년간 쌍책 면장을 지냈다. 조 회장의 어린 시절 집안은 양조장을 운영할 만큼 여유가 있었다. 인생은 예측불허라 했던가. 조 회장이 4살 되던 1943년 선친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5년 사이 큰형과 큰매형까지 세상을 뜨는 비극이 겹쳤다. 불운이 겹치면서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어머니는 이 같은 시련을 극복하며 가정을 이끌었다. 억척같이 일하며 8남매 모두를 고등교육까지 시켰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고 고향은 저를 길러준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고향, 이 말은 아직도 저를 듣게 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진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추억, 어머니 손잡고 시장을 가던 일, 또는 겨울에는 땔감을 위해서 야산의 어머니와 내가 땔감을 구하러 갔던 일, 또는 밭에 나가서 땅콩도 캐기도 하고 감자도 캐기도 하는 그 시절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와 고향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1965년 조 회장은 군복무를 마치고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 경상학부를 졸업했다. 그리고 5급 국가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첫 근무지는 국립경북대학교였다. 27세 되던 1967년부터는 부산대학교 인사과에서 근무했다. 이 시기에 평생의 반려자인 이인자 여사를 만나게 된다. 당시 이 여사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인자를 만난 조병창은 첫눈에 반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2월 7일 두 사람은 서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당시 조 회장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이 여사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인자를 만난 조병창은 첫눈에 반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2월 7일 두 사람은 서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당시 조 회장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남편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나 하여튼 집안일보다 바깥 일에 더 열성적이기 때문에 아이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는 제가 크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 조 회장이 신혼살림을 꾸렸던 70년대 초는 한국의 산야에서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250달러 선을 맴돌고 있었다. 한국은 절대 빈곤 국가였다.
공무원 생활 7년째인 72년, 조 회장은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위궤양 증세로 고통을 겪었다. 이 시기에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을까? 공부를 더 할 수 없을까? 조 회장은 이때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다. 1973년 6월 13일, 조 회장 부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도 대거 이민이 오던 시기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자동차 정비사, 병아리 간별사까지. 그럴 적에 나에게는 공무원 생활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또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동경, 또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나라가 될는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70년 초반에 김혁규라는 내 고향 적친인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홀연히 부인과 단둘이서 미국 이민을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민이 나에게도 상당한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후에 경남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내는 것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브로드웨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브로드웨이는 조 회장의 눈물과 땀이 배인 거리다. 그래서 브로드웨이를 거니노라면 지난 세월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어 떠오른다. 조 회장이 이민 생활을 시작한 곳은 시카고였다. 도착 3일 만에 운 좋게 강철 공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시간당 임금은 $3 30센트. 1년간 악착같이 일해 $10,000를 모았다. 그로부터 1년 후인 74년 여름 뉴욕으로 진출했다. 뉴욕 브롱스에서 가발투리를 세워놓고 히스패닉계 고객을 상대로 난생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 그해 겨울 뉴저지 뉴워크에 작은 가발 가게를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탓일까? 가발 가게는 착실하게 성장했다. 3년 동안 $60,000를 저축했다. 이 돈으로 뉴저지 러더포드에 집 한 채를 마련했다. 네, 저 역시 사실 이민 초기에 고생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힘든 특히 야간에 하는 공장 생활을 했죠. 또 브롱스에서 뉴욕에서 기프리에서 가발도 장사하고 또 노후하게 시도하고 그런 것은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으로 고생으로 왔는데 힘이 들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에 제가 78년도에 우리의 노무 상황 시작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지역, 뉴욕, 맨하탄 이 지역은 나에게 정말 생활 이 지역에서 느끼고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진출 3년 후인 1978년 6월, 조 회장은 맨해튼 브로드웨이 28가에 패션 인조 장식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을 열었다. 맨해튼 브로드웨이의 입성, 그것은 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40여 년, 그는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리더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80년대 초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의 2세 교육위원장을 맡아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민 가정의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학교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을 주도했다.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는 조 회장이 협회 회장으로서 한인 경제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무대이다. 조 회장은 한가한 시간이면 협회 사무실을 찾아 후배들과 담소를 나누곤 한다. 그가 제8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을 선출된 시기는 이민생활 12년째인 1985년. 회장 재임 기간 중 그는 모국 구매 사절단 65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1억 1천만 달러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한 몫을 했다. 맨하튼 24가에 있는 뉴욕 한인회는 조 회장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19대 뉴욕 한인회장 시절의 추억이 어린 곳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한인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을 때면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곤 한다. 그리고 현 김민선 회장과 만나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눈다. 선배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조병창이 제19대 뉴욕 한인회장의 출사표를 던진 것은 1986년. 일하는 한인회, 참여하는 한인회, 힘있는 한인사회 등 3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선거 초기에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조병창은 2명의 경쟁 후보를 설득해 함께 일하기로 합의하는 융화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수장이 됐다. 한인회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은 초기 이민자를 돕기 위한 복지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는 한인회 산하 특별기구로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한인 정치력 신장 사업도 추진했다. 시민권자로서 투표 참여를 통한 정치력 신장, 그것은 한인들의 권익을 키우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뉴욕 이민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1987년 말까지 총 1,000여 명의 시민권 신청 업무를 대행했다. 이 사업은 뉴욕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초석이 됐다. 미국 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토대입니다. 따라서 어느 민족이건 시민권자가 유권자로서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치인들이나 주류사회가 그 민족이나 그 집단의 힘을 가늠하고 존중하는 척도를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들이 유권자가 많고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정치력을 신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대행해주는 한인의 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4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이중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한국 국적을 회복, 고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게 됐다. 이 법안의 시행 배경에는 조 회장의 20년 노력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조 회장은 1993년부터 이중국적 해외 민족청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 한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국적법 개정 운동을 펼쳤다. 당시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방송국의 토크쇼에서 밝힌 그의 소신을 들어보자. 한 14, 15년 전부터 비단 뉴욕뿐이 아니고 뉴욕이다 또는 뭐 LA다, 뭐 시카고다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각 한인회에서 각 지역에서 교포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소위 신분관계 문제, 소위 말하자면 국적 인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서 간헐적으로 또 그런 경우에 소위 그 어떤 지도자들이 또 이곳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이쪽에 교포들의 지도자들이 또 서울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다든지 할 적에 그럴 적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많은 이 건의라 할까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근래에 와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를 표방을 하고 또 이 국제적으로도 이 동국 공산권 소련의 붕괴에 대물에 해서 신보수주의, 국수주의 이 미국만 하더라도 어떤 소수민족 이민자에 대한 어떤 차별 정책을 많이 채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각 정당에서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 이제
조 회장은 미 주류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간의 친선, 결속을 다지는 데도 기여했다. 조 회장이 사는 타운인 뉴저지 포트리시 한 공원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서 있다. 포트리 한인회가 이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던 2004년 2월 조 회장은 건립 기금으로 큰 돈을 내놓았다. 기념비에 새겨진 고액 기부자 명단에는 조 회장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5년 한국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북미주와 일본 지역 평통 조직에 처음으로 부의장직을 신설했다. 그해 1월 조병창은 초대 북미주 부의장에 선임됐다. 평통 조직상 의장인 대통령과 수석 부의장에 이어 공동 서열 3위의 자리에 오른 셈이다. 그가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30여 년 전부터 통일운동에 참여했다. 1989년 민족통일 미동부협의회를 창설하고 서울중앙협의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최초로 통일기금 조성 사업을 펼쳤다. 북한 여자 월드컵 선수단 지원, 북한 어린이한테 우유 보내기, 비료 지원 등 인도적인 대북 지원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2차례 평양 금강산 방문, 4차례 개성공단 시찰 등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도 기여했다.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민족 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맡아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도 힘을 보탰다. 2007년 7월 그는 평통 북미주 부의장에 재선임된다. 만 4년간 북미주를 누비며 평통 활동을 이끈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조 회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해외동포정책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는 어떤 포부를 갖고 있을까?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재외동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미주정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한인들이 산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소위 맞춤형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39년생인 조 회장의 올해 나이는 만 79세. 희수를 바라보는 연륜이지만 그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있다. 조 회장은 먹과 여유, 낭만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70대 초에 기타와 색스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색스폰과 버탄 지 올해로 5년째. 구준비 내리는 날이면 도라지 위스키를 마시던 추억의 옛날식 다방을 떠올리며 색스폰을 불기도 한다. 그리고 고향의 봄 등 흘러간 옛 노래를 연주하며 가슴을 저리게 하는 음색에 빠져들곤 한다.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부르며 임종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짓곤 한다. 미국에 온 지 만 3년 만에 서울을 갔습니다. 어머니와의 3년 만에 뵈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카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이 어머니께서 그 전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6월의 그 하늘이 새카맣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산에 어머니를 모셔두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이 서린 탓일까? 조 회장은 조상 숭배와 고향 사랑을 평생의 신조로 여기며 살았다. 창녕조씨 중시조인 송무 할아버지의 23세 손인 그는 19세인 한문 할아버지 밑으로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던 조상의 묘를 한 곳에 모시는 일을 시작했다. 윤달이 낀 2017년에 아담한 가족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7세부터 13세까지 잃어버린 조상의 제단비를 세우기도 했다. 전국 대종회 부회장을 맡아 시조 제사를 모실 때 헌관이 되어 조상님께 맑은 술을 올리기도 한다. 조 회장의 애향심은 남다르다. 1983년부터 고향에 도곡창학회를 설립,
모교인 쌍책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졸업생 전원에게 10만 원씩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합천군과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버겐 카운티 간 자매 결연을 2008년에는 청소년 교류 협정을 맺게 했다. 이후 매년 여름 20여 명의 합천 고교생들의 미국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교류는 합천군의 긍지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정도다. 조 회장은 합천군 명예국제대사, 홍보대사로서 고향을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조 회장 부부는 슬하에 일남이녀를 두고 있다. 조 회장이 뉴욕에서 일군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장남 영환 씨는 부인 이호순 씨와의 사이에 이남을 두고 있다. 큰딸인 프랜시스 현 씨는 교편 생활을 하다 이규혁 씨와 결혼, 일남 일녀를 기르는 주부가 되었다. 막내딸 조 모니카 영 씨는 변호사 겸 검사로 활동하고 있다. 막내는 남편 김세영 씨와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다.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말과 글을 익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는 한국 학교에도 보내고 또 방학 때나 한국으로 데리고 나가고 그런 정성이 덕인지 모르지만 지금 애들이 유창하게 우리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는 한국에서 온 애들하고도 보면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유창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지금 한국말을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애미들이 가르치지만은 잘하고 있어요. 한국 학교도 보내고 저 밑에 방에 가면은 애들이 할머니 생일날 쓴 카드, 우리말로 쓴 카드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도전과 실현, 그리고 성취 일생 79년, 봉사와 희생으로 점철된 조병창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다. 일생 동안 그가 맡았던 크고 작은 사회봉사 단체 직책은 무려 20여 개. 그는 이들 직책을 맡아 한인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권익 신장을 위해, 한미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뛰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불우한 가정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헌신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지도자 중에 이같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 사람은 찾기 어렵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돈을 쓰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조 회장은 이 같은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목련장과 동백장 등 국민훈장을 2차례나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까지 받았다. 여생의 소망은 무엇일까? 소망이라 합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손자 손녀들도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평생 제가 추구해온 가치, 민족의 통일과 번영,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이런 것에 제가 기여를 할 기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기여를 하고 싶어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성립한 장학금 지원한 저 파운데이션에 우리가 튼튼히 내리치기를